우리는 중국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내전을 치르고 있는가? 세계에서 중국 화교가 번성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였다. 번성은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야 했던 사람들이 중국 화교들이었다. 중국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더라도 관시관계를 중시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결한 뒤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거대한 해방구를 만든다. 자기들만의 사회 질서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경제관계를 만든다. 양파 하나를 사더라도 자기들 가게에서만 사고 밥을 먹더라도 반드시 중국인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다. 오직 중국인만 채용하고 중국인끼리만 선행을 베푼다. 폐쇄적인 중국인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 거리는 중국인만이 살 수 있다. 그 나라 국민일지라도 중국인 외엔 모두 쫓아내고 만다. 현재 제주도 상황이 그렇다. 그러한 중국인 화교들이 숨도 못 쉬고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은 화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화교들은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그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고 묻겠지만 100만 중공군으로 인해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단의 비극이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처분이었을 것이다. 중국은 원수의 오랑캐였고 섞여지지 않는 물과 기름이었으며 자기들만 뭉치는 가장 폐쇄적인 사람들이었기에 예나 지금이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거기다가 중국의 지시를 받는 스파이 행위를 하기에 오히려 이민을 받은 나라의 해할가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건 유학생이나 여행객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중국인들이 노태우 정권 때 수교를 맺으면서 제약이 풀어지기 시작하여 중국 조선족들을 선두로 몰려들었고 현재 무려 150만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작은 중국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 성격의 기관까지 만들어 자기들끼리 통제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조선족들은 국내에서 3년만 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동포로 인정하기에 온갖 의료부터 복지 혜택까지 받는 사람들이었으니 만주 땅에 사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간첩질을 뛰어넘어 탄핵 사태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몰락하면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민청이 개설되고 이민법이 개정되면 큰일이 예상된다. 돈 1억 정도만 있으면 투자 이민으로 받아들인다 하니 거의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습성을 지닌 사람들이 1000만을 넘긴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과거 위구르 신장, 티벳, 그리고 만주 땅에 중국 한족들이 어떻게 진출하여 점령했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중국은 한족, 이주를 위하여 많은 지원 정책을 제도화시켜 주었다. 그 중에 하나가 양곡법이다. 한족이 지은 농사 수확물은 좋은 값으로 사주는 정책이다. 주택부터 농사짓는 비용 모두에 대한 특혜에다 양곡법까지 시행되었으니 한족 이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티벳 인구의 2배를 넘는 한족이 티벳으로 이주되어 티벳은 점령되었다. 달라이 라마가 어떤 기회에 티벳을 수복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한족을 처리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위구르도 만주도 그렇게 되어 완전히 중국화되었다. 한반도 역시 중국인 이주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만약 중국인들이 텅 비어있는 시골로 들어온다고 가정해보라. 주택 구입도 쉬울 것이고 여기다가 싼 이자로 대출까지 해준다면, 그리고 생산한 농산물을 좋은 값으로 모두 사준다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거대한 차이나타운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조선족이나 중국 이민자를 동원하여 현 민주당 지원을 위해 모든 선거를 조작해 정권을 잡게 해주고 대신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 민주당 이해찬 말처럼 50년 집권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중국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정치마저 석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티벳과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그야말로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뜻이니 왜 중국이 이토록 민주당 집권을 돕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다. 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문재인을 세웠는지, 왜 외교부장 왕이가
문재인의 어깨를 툭툭 쳤는지, 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지, 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민주당이 왜 중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신자 한동훈의 뒤에 중국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중국은 지금 국힘당과 민주당 양쪽을 조정하여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누가 이기든 대한민국은 분열할 것이고, 그 틈새를 이용하여 중국인을 대거 진입시킨 뒤 대한민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법과 양곡법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인 간첩을 잡지 못하도록 간첩법 개정을 막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 아주 위험한 거래가 직감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중국이 대한민국 속국화라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는 판 위에서 민주당이라는 중국 앞잡이들과 내전을 치르고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부정선거는 한반도 침탈을 위한 중국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오죽하면 북한 김정일이 중국을 천년원수로 보고 믿지 않았을 것인가. 현재 외국인 주택 보유율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 보유율이 56%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토지 소유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경렬 비열도를 중국인이 구입하려 했던 사건을 안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경렬 비열도에 대한민국의 군사기지가 세워지면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은 불가능해진다. 중국이 아무도 모르게 중국인을 시켜 경렬 비열도를 사려한 이유가 바로 군사적 목적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미국이 중국인 토지 소유를 차단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한말 위안스카이란 차의 대원군 납치와 내정 간섭부터 6.25 침략과 지금의 분단까지를 생각해보면 중국과 중국인들은 무찔러야 할 원수의 오랑캐일 뿐이란 생각이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인 이상 우리와는 물과 기름일 뿐 대한민국의 우방국이 될 까닭이 없다. 그들에겐 단 한 평의 땅도 건물도 구입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중국인 이민은 절대 불가한 일이고 중국 간첩 노릇하는 조선족들도 추방하는 것이 옳다. 간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중국 화교는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2025년 1월 2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